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가운데 여러분 격조사의 종류 7가지가 있거든요. 그 7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격조사 가운데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그 비교의 의미를 갖는 부사격 조사 가운데 접속 조사와 형태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형태가 같다면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겠죠. 구분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격조사와 보조사의 구분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조사는 기능상 관계연에 들어갑니다. 관계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 기능이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준이가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자, 준이라고 하는 체언에 뭐가 붙었습니까? 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요. 이게 조사라는 건 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습니다. 가는 주격 조사라고 말하고요. 을은 목적격 조사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준이라고 하는 체언이 주어로서 기능을 하게 해주고 밥이라고 하는 체언이 이 문장 내에서 목적어로서 기능을 하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조사인 겁니다. 즉 문장 내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관계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사는 그런 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조사의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요, 도울 조자를 사용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거나 이 기본 기능이라고 했죠. 그리고 말의 뜻을 도와주는 말, 더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의 뜻을 좀 더해 주는 그런 말을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 3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 이 단순한 문장에도요, 이미 조사가 이 3가지 종류의 조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구분하는 문제는 뒤에 나오니까요, 선생님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격조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사거든요. 조사의 가장 기본은 문장 내에서 체언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체언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자격을 하느냐, 다른 문장 성분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나타내주는 것이 격조사입니다. 즉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건데 체언에, 그래서 자격조사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줄여서 우리가 격조사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장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문장의 성분 여러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관형어, 부사어라고 또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독립어, 이렇게 7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국어에는. 품사에는 몇 개가 있다고 했죠? 9개가 있고요. 문장 성분에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랑 문장 성분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게 격조사다 보니까요, 격조사에도 몇 개가 있게요?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를 선생님이 하나로 묶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장 성분은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불러요. 이 주성분은요, 문장 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필수 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관형어와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고 부속 성분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들은 대체로 문장의 다른 성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수의 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독립어는 독립 성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우리 문장 성분을 찾아봤는데요. 이 문장 성분 여러분 품사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선생님이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자면, 문장 성분은 다 뭐로 끝난다? 어로 끝난다. 품사는 다 뭐로 끝난다? 품사기 때문에 사로 끝난다. 격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사로 끝나고요. 문장 성분은 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처럼 어로 끝납니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7가지 언급은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하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든 그 주체가 되는 대상을 우리가 주어라고 말합니다. 서술어는 그 주체가 하는 동작 혹은 그 주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나 상태를 말해요. 동작은 주로 동사를 말하고요. 성질이나 상태는 성상, 형용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하나 보자면 밥이 꿀맛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주어, 즉 문장의 주체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밥입니다. 이게 바로 주어가 되고요. 꿀맛이다는 서술어가 됩니다. 여러분, 문장에는 무조건 주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어는 무엇이냐?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동작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초이가 밥을 먹었다 해서 주어는 초이고요. 서술어는 먹었답니다. 그런데 초이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을 먹었는지,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어는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자가요, 보충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잘 안 써요, 오늘. 이상하네. 보충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보어는 뭐 예를 통해서 볼게요. 빵은 아니다, 용어가 되었다라는 이 주어와 서술어만 가지고는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이 선생님이 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넣어주면 밥은 빵은 밥이 아니다, 용어가 선생님이 되었다처럼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즉 아니다, 되다를 서술어로 갖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선 이 중간에 밥이 선생님이와 같은 보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어에 대해서는 뒤에 또 문장 성분할 때 또 자세히 다룰 거니까 간단하게 우선 넘어갈게요. 이 녀석들을 어쨌든 가운데 들어가는 이 녀석들을 보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관형어는 뭘 꾸며주는 말이었죠? 그렇지, 체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4반의 용어가 선생님이 되었다 했을 때 4반의가 용어를 꾸며주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부사어는 주로 용어를 수식해 줍니다. 자, 초이가 밥을 먹었다 해서 먹었는데 무엇으로 먹었는지, 즉 먹었다라는 말을 꾸며주게 되죠. 자, 그래서 숙걸로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자, 독립어는 문장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요. 대체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은아 이렇게 부른다면 이것은 독립어라고 하고요. 자, 독립어는 독립성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문장 성분을 살펴봤고요. 이거는 다음에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7가지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격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주어를 만들어주는 이가 뭐예요? 바로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는 선생님이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를 먼저 얘기했지만 이 형태로 가가 있습니다. 가. 이 형태는 여러분 무엇인지 선생님이 예전에 의문론 할 때 알려줬고요. 주격조사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높임의 대상에게는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사용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임의 대상에게는 깨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자면 특수한 건데 에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단체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에서를 사용합니다. 자, 단체 기억해 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무엇을 발표했다라면 청와대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에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도 체언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붙으면 이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이죠. 서술격 조사는 이다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사는 대체로 불변어인데 서술격 조사만큼은 뭐예요? 가변어입니다. 왜냐면 이 뒤에 오는 다가 이고, 이며, 이어서, 그치?처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목적어는 여러분 목적격 조사 하나만 알아두면 됩니다. 을을입니다. 을을. 자, 그리고 부사격 조사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부사격 조사에 선생님이 로를 제시했습니다만은 부사격 조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에와 로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에로 시작하는 말들 있죠? 에서, 에게. 로로 시작하는 말 있죠? 로서, 로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부사격 조사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에게의 높임말 뭐가 있습니까? 깨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에와 로도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로서와 로서의 차이 압니까, 여러분?
로서는 자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격이니까요. 로서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나는 학생으로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자, 나는 에어컨으로서 여름을 났다. 그러면 에어컨을 가지고 수단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로서, 사실 이 써라고 하는 것이 쓰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사용한다 라는 의미라서 그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사격 조사에는 에로,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비교의 의미, 인용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 중요하니까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에 뭐가 있냐면요, 와,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준이는 엄마와 닮았다 라고 한다면 준이와 엄마를 비교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붙는 말이 와입니다. 비교해. 자, 그리고 동반의 의미도 가져요. 준이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 갔다 했으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반의 의미의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라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나중에 또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어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보어에 붙는 이는요, 주격 조사와 형태가 같아요. 이 형태 가도 있고요. 하지만 뒤에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앞에 주어가 따로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어를 만들어주는 이 조사를 복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이 관형격 조사엔 의 하나만 있으니까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으나, 이거 독립어라고 했죠. 독립어는 독립격 조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누군가를 부를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부를 호자를 써서 혹격 조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격조사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수업 내용이 좀 기네요. 자, 그럼 접속조사와 비교 부사격 조사의 차이를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접속조사가 뭔지 좀 알아볼게요. 접속조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구실이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와 수학이 좋다. 글씨 이상하게 써지네요. 잘 안 써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국어와 수학을 지금 이어주고 있죠? 이런 조사를 우리가 접속조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비교의 부사격 조사에도 뭐가 있었어요? 와가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국어와 영어, 국어랑 영어, 국어하고 영어. 그러니까 이거 다 조사입니다. 하고 다 조사예요. 자, 같은 의미라죠. 갖고 있죠. 자, 아무튼 접속조사라는 건 그런 것인데,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했을 때 이 와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라고 했죠. 아니다. 여기서는 동반의 의미네요. 자, 동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국어와 영어 했을 때 이 와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분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가 같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독서와 문법을 좋아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단어를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내용상의 차이입니다. 이걸 접속조사라고 하고, 나는 엄마와 닮았다 했을 때 이 엄마와는 용언을 뒤에를 꾸며주는 구실합니다. 닮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는,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이렇게 의미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접속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나는 독서와 문법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문장은요, 사실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과 나는 문법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문장의 겹문장이에요. 두 문장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즉,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닮았다와 엄마는 닮았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아래 문장은 쪼갤 수가 없죠. 그죠?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접속조사는 두 문장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잠시만요. 접속조사는 두 문장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비교의 부사격 조사는 두 문장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자, 보세요. 자, 한 가지 특징 더 말하겠습니다. 자,
독서와라고 하는 이 문장 성분을 앞으로 뺐습니다. 독서와 나는 문법을 좋아한다. 이거 말 안 되죠. 그죠? 반면에 엄마와 나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접속조사는 이동이 어렵지만, 접속조사가 붙은 체어는 이동이 어렵지만,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경우는 이동이 좀 자유로운 편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하나 더 알려주자면,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는 생략이 조금 어려운 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생략이 좀 어려운 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차이를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15분째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지치네요. 자, 그럼 보조사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했지만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병민이가 고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르는 목적격 조사죠. 이 대상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병민이가 고기는 좋아한다. 역시 고기가 대상이 되는데 의미 차이가 좀 달라졌어요. 자, 고기를 좋아한다 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는데 병민이가 고기는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다른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고기만큼은 좋아한다는 어떤 대조의 의미를 갖게 돼요. 자, 병민이가 고기만 좋아한다 라고 하면 다른 것은 싹 다 안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독의 의미가 돼요. 자, 즉 는과 만은 보조사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조사와 격조사의 특징을 첫 번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격조사 르를 없애봤는데요. 병민이가 고기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의미 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자, 격조사는 생략되어도 의미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격조사는 말 그대로 자격만 부여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도 어느 정도 어순이 정해져 있어서 문장 성분마다 어순이 정해져 있어서 뭐 생략되어도 뭐 이렇게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에 고기는 고기만을 지워버리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조와 단독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보조사는 생략되면 의미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보조사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도한 바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보조사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민이는 고기는 좋아한다. 자, 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목적어 자리에도 왔지만 어디도 올 수 있다. 주어의 자리에도 올 수 있고요, 다른 자리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즉 심지어 어디에도 올 수 있냐면 병민이가 빨리는 다니지, 빨리 뭡니까? 부사 뒤에도 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보조사는 격조사에 비해서 위치가 자유롭고 어디에도 붙는다. 부사에도 붙을 수 있는 것이 보조사의 특징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이 쓰인 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면 됩니다. 정답은 일단 문제 풀어보죠. 자, 기억은 격조사, 니은은 보조사, 디귿은 접속조사네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도와줄게. 목적조사네요. 자,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히게 하였다. 마다 뭘까요? 이거 보조사입니다. 사람마다 이거 보조사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 뭘까요? 접속조사일까요? 아니죠. 뭡니까? 부사격 조사입니다. 아까 말했던 비교의 부사격 조사예요. 자, 너의 고민을 말해봐. 뭡니까? 부사격 조사라고 했죠. 영수는 운동만 잘해. 마는 뭡니까? 보조사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맞았네요. 1번 틀렸고요. 자, 나의 장래의 희망은 축구선수다. 의 뭐예요? 격조사죠. 무슨 격조사예요? 관형격조사라고 했습니다. 2번 틀렸고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은을 많이들 주격조사로 생각하는데 은은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둘 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둘 수 있고요, 심지어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틀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이런 보조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통용 보조사라고 해요.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보조사인데요. 제가요, 집에요, 가야 해서요처럼 어떤 문장 성분에는 계속 요가 붙어요. 요 같은 경우에 통용 보조사라고 부릅니다. 요 보조사 맞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자랑 사탕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자, 랑은 무슨 조사예요? 그렇죠. 접속조사입니다. 여기서 접속조사로 사용한 것 같아요. 이동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과자랑 나는 사탕을 좋아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인데요.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맞네요. 우리에게는 너뿐이다. 뿐 대표적인 보조사입니다. 자, 뿐 보조사고요. 영희는 빵과 우유를 먹었다. 빵과 우유를 이어주는 접속조사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각각 다 찾았고요. 자, 5번 나도 케이크를 먹고 싶어. 도는 보조사입니다. 그쵸? 너만큼 똑똑한 친구는 처음 본다. 만큼 보조사고요. 철수와 선이가 함께 과제를 했다. 철수와 선이가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와는 뭐로 쓰인 거예요? 동반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속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긴 강의였습니다. 20분 동안 선생님이 하는 것은 거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긴 내용이었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본다면 조사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선생님이 더욱더 천천히 친절하게 선생님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